XRP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XRP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은행 간 송금에 쓰이는 코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소송 중인 프로젝트, 혹은 한때 시가총액 상위권이었던 오래된 코인 정도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XRP가 뭔지는 알겠는데 요즘 왜 갑자기 다시 주목받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코인 커뮤니티에서는 XRP 얘기가 끊이질 않는데 정작 그 이유를 제대로 짚어주는 콘텐츠가 별로 없죠. 오늘은 그 이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과장 없이 데이터와 사실만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을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분석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하나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여러분이 아직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XRP는 2026년 기준으로 이미 전혀 다른 프로젝트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5년 넘게 XRP를 짓눌렀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 다들 기억하시죠? 그 소송이 2026년 3월에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XRP를 디지털 상품으로 공식 분류했어요. 단순히 소송에서 이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XRP가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되었다는 건 미국 금융 시스템 안에서 XRP가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XRP가 지금 어떤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까지 아는 분은 훨씬 적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릴 겁니다. 이제 XRP를 단순한 송금 코인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XRP가 원래부터 내세워온 목표를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XRP는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스위프트를 보완하여 실제 자금을 즉시 이동시키는 유동성 계층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스위프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면 전 세계 은행들이 국제 송금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메시지 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스위프트는 메시지만 전달할 뿐 실제 돈을 움직이지는 않아요. 자금이 실제로 정산되기까지 하루에서 길게는 사흘까지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XRP는 그 사이에 끼어있는 시간 동안 자금이 묶이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은행 간 거래에서 즉각적인 유동성을 제공하는 다리 역할이죠. 그런데 2026년 현재 리플이 하려는 일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리플에서 최근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하나씩 분해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기업 재무 인프라로의 확장. 리플은 지트레저리라는 기업 인수를 검토했고 이를 바탕으로 리플 트레저리라는 솔루션을 출시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업의 재무 담당자들이 법정화폐와 XRP를 실시간으로 함께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암호화폐와 법정화폐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따로 돌아갔어요.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재무에 편입시키는데 운영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리플 트레저리는 그 벽을 허물려는 시도입니다. 두 번째, 스마트 계약 기능의 공식 지원. 리플 원장이 이더리움과 같은 레이어 1 스마트 계약 기능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리플은 그동안 기술적으로 단순한 원장에 머물렀거든요. 이더리움처럼 프로그램 가능한 계약을 올릴 수 없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리플 위에 무언가를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자들이 리플 네트워크 위에서 자동화된 대출, 탈중앙화 거래소, NFT 민팅까지 구현할 수 있게 됐어요. 리플이 단순한 결제 레일에서 프로그램 가능한 금융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처리 성능. 리플 원장의 기본 스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초당 1,500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고 수수료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건 이더리움의 현실적 한계와 비교했을 때 실용적인 금융 인프라에 훨씬 더 가까운 스펙이에요. 네 번째, 블랙록의 담보자산 채택. 이게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토크나 펀드의 담보자산으로 채택해 실시간 정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단순히 리플을 관심있게 지켜본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자사의 토크나 금융상품에 리플 생태계의 자산을 실제로 끌어들인 겁니다. 다섯 번째, 기관의 움직임.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지난 4월 한 달 동안 고래로 불리는 대형 보유자들이 11억 개 이상의 XRP를 추가로 매집했습니다. 이 숫자는 감정적인 해석이 아니라 블록체인에 기록된 실제 데이터입니다. 물론 고래의 매집이 반드시 가격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관 수준의 자금이 XRP로 이동하고 있다는 흐름 자체는 분명하게 읽힙니다. 여섯 번째, 한국 시장에서의 현실화. 해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구체적인 도입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K뱅크가 리플과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교보생명이 토큰화된 국채의 정산을 리플 원장을 통해 시작했습니다. 교보생명이 국채 정산에 리플 원장을 쓴다는 건 XRP가 실제 제도권 금융기관의 업무 시스템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시범 사업이 아니라 실제 운영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일곱 번째, 상장 지수펀드 시장에서의 위상. 뉴욕 증권거래소가 멀티코인 상장 지수펀드 비중의 85%를 XRP와 같은 적격 자산으로 채우라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상장 지수펀드는 일반 투자자들이 증권사 계좌로 손쉽게 살 수 있는 상품입니다. XRP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기관 자금이 훨씬 더 쉽고 합법적인 경로로 XRP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하나의 큰 그림이 보입니다. XRP는 지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토큰화된 증권을 수용하는 프로그램 가능한 금융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XRP가 단지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만 의미 있는 자산이 아니라 기존 금융 시스템이 디지털화되는 과정에서 그 기반이 되는 인프라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입니다. 토큰화된 증권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린 것이고요. 리플 원장이 이 두 가지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된다면 그 위에서 움직이는 자금의 규모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 전체보다 몇 배는 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아직 가능성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야 해요. 지금까지 긍정적인 내용 위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XRP에는 분명한 리스크와 한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반쪽짜리 분석이에요. 첫 번째 리스크, 에스크로 물량 해제. 매월 1일 에스크로 계좌에서 10억 개의 XRP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이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지속적인 매도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리플 측은 해제된 물량을 전부 시장에 파는 게 아니라 다시 에스크로로 일부를 돌려보낸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해제 자체가 매달 발생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국면에서도 이 물량이 상단을 눌러줄 수 있어요. 두 번째 리스크, 스테이블 코인과의 경쟁. XRP가 아무리 빠르고 수수료가 싸도 실제 기관 정산에서는 1달러의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논리적으로도 납득이 됩니다. 정산 과정에서 자산의 가치가 출렁거리면 리스크가 생기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XRP 자체를 정산 수단으로 쓰는 것보다 가치가 안정된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게 훨씬 안전하고 편합니다. 즉, 리플 생태계가 성장하더라도 정작 XRP 코인 자체의 수요가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생태계의 성공과 코인의 가격 상승이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 소송이 마무리됐다고 해서 모든 규제 리스크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각국의 규제 환경은 계속 변하고 있고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나 토크나 증권처럼 제도권과 맞닿는 영역일수록 규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리스크를 알고 있어야 XRP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XRP를 처음 접했을 때와는 다른 눈으로 보시게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XRP는 오래된 코인이 아닙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XRP는 법적 지위, 기술 스펙, 기관 파트너십, 생태계 확장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공동 분류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스마트 계약 기능 지원으로 개발 생태계가 열렸으며 블랙록과의 연결로 기관 금융시장과의 접점이 생겼습니다. K뱅크와 교보생명처럼 국내 제도권에서도 실제 도입이 시작됐고요. 동시에 매달 해제되는 에스크로 물량, 스테이블 코인과의 경쟁, 생태계 성장과 코인 가격 간의 괴리 가능성이라는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것들을 모두 보고 나서 XRP를 평가하는 것과 소송 결과 하나만 보고 평가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무언가를 지금 당장 사야 한다거나 팔아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XRP를 판단할 때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을 직접 체크해 보세요. 리플 원장의 온체인 트랜잭션 수가 늘고 있는지, RLUSD의 유통량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지, 기관 파트너십이 발표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에스크로 해제 물량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 네 가지를 꾸준히 추적한다면 XRP가 실제로 금융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과도한 낙관도, 과도한 비관도 아닙니다.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내리는 판단입니다. 오늘 영상이 XRP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XRP가 은행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